제 소개 아까 조금 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독학으로 노동법을 공부해서 노무사를 합격을 한 현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력 세탁 요즘 참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그러면 남들이 안 믿어서 그냥 적당히 아무 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충한 게 나이 50대 됐을 때 보충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노동법으로.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무사이지만 내비게이터십이라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개인의 행복, 그다음에 조직의 성장 요걸 같이 얼라인시키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을 책정을 할 때 잘못 책정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 수당이 훨씬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임금을 책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보통 여러분들 연봉제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연봉 결정할 때는 그 연봉액의 140%가 실제 병원이 지출해야 될 인건비예요. 노무비예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우리 근로자 하나 채용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3천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4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 받는 거죠? 4대 보험 빼고 못 빼고 나면 한 2,500 정도 받아요. 자, 그럼 어떤 갭이 생기죠? 근로자는 2,5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4,200이 나가요. 이 갭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정치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형태가 되는 게 첫 번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업주는 잠재적 예컨대 범죄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약자보호법은요 항상 형사처벌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이런 거는 다 형사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안 줬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죠. 임금 체불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근로자가 그만두고 나서 연장수당 못 받았다, 야간수당 못 받았다 등등등 임금 체불이 됐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주면 감독관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근로자가 민사상으로 청구하면 또 그것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결국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노동계 발달은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들은 있을 때는 별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있을 때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걸 따지면 너 그럼 오지 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사인 다 해요.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서 사인도 수십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도 많이 찍고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에 가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무효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언제 주는 거죠?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쓰면 그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연봉에 포함시키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두 번째, 퇴직금을 연봉액에 다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논리가 안 맞죠. 왜? 퇴직금 언제 주는 거죠?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물론 부당이 되고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결국 무효가 되고 그러면 병원은 연차수당 적어도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연차수당과 퇴직금 문제 그럼 퇴직금이 1년에 1개월분이 되죠. 약. 연차수당이 보름치가 되죠. 첫 해가. 그럼 벌써 45일분의 어떤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서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말로 하는 건 이제는 당사자 간의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교부입니다.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도 근로계약은 성립해요. 그런데 벌칙 조항을 두고 있어요.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적어도 이 4개는 반드시 포함된 비정규직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떻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요 4개를 넣은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일은 어떻게 한다든지 휴가는 어떻게, 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판례를 예를 들면 이메일로 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요새 이메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을 때와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 요건 꼭 기억하세요. 맺을 때, 해고할 때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만둘 때는 사실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죠? 나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것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계약이 종료된 거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너 그만둬. 요 얘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회사에 뭐 저 병원에 굉장히 많은 손해도 끼치고 뭐 고객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등등 해서 더 이상 이제 왜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징계 절차 등 있는 규정들은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라는 건 뭐죠? 결국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예인데요. 요즘에 이 법을 악용하는 몇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교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그거를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왜 연봉 월급 200만 원에 그냥 와서 일할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 오겠습니다. 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놓고 한두 달 지나면 이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그런답니다. 하나의 예인데 사장님 나한테 500만 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월급 다 줬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노동부에 가면 사장님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제가 깎아서 2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200만 원 주실래요? 이렇게 한대요. 아니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꼼짝없이 요즘은 노동부에 쫓아가면 쫓아갈 필요도 없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화라도 되고 이메일 해도 되고 그러면 벌금을 바로 때려버립니다. 옛날에는 왜 시정명령 내리고 등등등 조치가 필요했죠. 이제는 그걸 단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벌금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 200만 원에 그냥 합의 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그만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또 하나 그만둘 때 이제 근로자들이 이런 악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냥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보진 말고 조금 왜 실수를 하거나 조금 왜 이제 왜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사장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너 그러려면 그만둬. 이런 표현이 나오게 만든대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안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4대보험 종료시키고 다. 그럼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어디서 오라 그런대요? 노동위원회에서 오라 그런다. 그 노동청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를 내시죠. 이렇게 한대요. 그럼 사장이 팔팔 뛰잖아요. 이제. 가보면 꼼짝없이 깨집니다. 근데 깨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돈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 3개월치 일단 급여 다 줘야 되죠. 그다음에 복직시켜야 되죠. 왜? 해고가 무효니까. 해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용을 했어도 결국 법적으로 판단하고 가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 무효니까 복직. 근데 이미 그 자리에는 누가 와 있죠? 다른 사람이 다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또 내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온다는 건 더군다나 감정이 상해서 같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러면 3개월치 플러스 알파. 적어도 한 2달치 정도. 그럼 5개월치죠. 가만히 앉아서 5개월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장님들이 보통 쓰는 말, 더러워서 사업 못 하겠네. 내가 이제 안 해. 이런 생각들. 자,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미리 한다는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가 여러분들 다 있을 텐데 규정이나 이런 거 대부분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닙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다니는데 절대 그걸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건 대기업용일 수도 있고 지불 능력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병원 것이라 하더라도 큰 병원용일 것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일하는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불 능력도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건 맞춤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규모에 맞는 맞춤으로 항상 서류는 근로계약서 한 장, 문구 하나가요.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문구 하나 가지고도.
그런 문구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즉 베낀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병원에 맞는 것인지 꼭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이게 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맞춤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법정수당은 상점은 소급. 이건 기본적이죠. 세금은 5년치가 소급입니다. 자, 법정수당이 3년치니까 근로자들은 굳이 평소에 말을 청구를 안 해요. 왜? 청구하면 미운 털베기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나면 과거 3년치를 청구하면 미지급된 건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3년치가 시효이기 때문에 연차는 4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아까 어떻게 했죠? 1년 근무하면 다음에 1년 동안 연차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근데 일반 임금은 3년치고 퇴직금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치라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조그만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막 일요일인데 막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조그만 유통점을 해요. 근데 거기 밑에 자기 밑에 최고 대빵으로 있던 이사, 그러니까 자기 밑에 이사밖에 없었는데 이사가 나가면서 이제 4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노동부에 나가면서 조금 서운한 게 있었겠죠. 그죠? 항상 왜 기분 좋게 나갈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왜 서운하게 나가면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연장 수당과 연차 수당을 청구해서 4천만 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이면 대강 3년치에 나는 저녁 8시에 퇴근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며칠간 내가 연장을 했고 이런 등등. 연차는 당연히 안 줬으니까 뭐 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뭐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도 없고 계약서 맞아놓은 게 옛날에 왜 어디서 베껴가지고 왜 그냥 사인만 해놓은 거고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줘야 될 건 반드시 연차 수당은 안 줬으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3년치만 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줄 각오를 하고 다만 연장 수당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연장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서로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원이나 이사들은 노동법상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요. 임원들은. 그러니까 예컨대 병원도 부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요. 경영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분들은 근로시간과 휴일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장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명시돼야 정확한 거예요? 계약서라든지 규정에 그게 돼 있으면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저쪽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합의를 600만 원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요건 주겠다. 근데 만약에 연장수당을 다 달라고 그러면 우린 끝까지 대법까지 가겠다라고 해. 어떻게 보면 뭐 협박 비슷하게 아니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자, 그럼 대법까지 가서 우리 계산해 보면 너는 연장근로 한 거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CCTV나 뭐 이런 출퇴근 이런 거 체크는 안 했지만 어떻든 다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한 200만 원 더 주고 그래서 800만 원의 합의를 갔거든요. 근데 800만 원이라도 이 사장님은 지금 생각도 안 했던 나간 거죠. 근데 사장님은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4천만 원 달라고 떡 날라오니까 이게 4천만 원을 이게 다 줘야 되는지 그럼 난 사업 접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줄 거 있으면 줘야죠. 뭐 답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좀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근데 결국 법에서 주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소송가도 깨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왜 조금 줄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수당은 3년분이라는 거. 여기서 법정수당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이런 등등이에요. 이건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없애거나 포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연봉에 아까 말씀드렸죠. 140%가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농업 인건비라는 거. 따라서 연봉을 정할 때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따져야 되지만 우리 병원의 지불 능력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늘릴 때 특히 이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바빠지면 왜 사람을 꼭 늘려달라고 근로자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편하려고. 근데 그럴 때 업무 부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늘려야 되는 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딱 지금 100은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120에 부하가 올렸을 때 한 사람 뽑고 나면 80이라는 게 로스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는 한 150 정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갔을 때나 이렇게 뽑지 않으면 딱 100이 됐을 때 한 사람을 더 뽑아버리면 한 사람이 놀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때 직무 분석도 필요하고 업무 양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하니까 그런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쓸 때 생기는 인건비는 여러분들 인건비가 변동비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안 돼도 그죠? 병원이 안 되면 예컨대 약품 값이나 무슨 이런 건 안 나가죠. 그죠? 그런데 인건비는 100% 그냥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경영 사정에 의해서 놀더라도 생활비로 70%는 주게 돼 있는 게 지금 법이잖아요. 그죠? 평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고정비라고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리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하고 등등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대비하도록 하고요.